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진정한 자치 분권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한 연중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지역 예산을 바탕으로 함께 분석하고 짚어볼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과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처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요. 먼저 재정 지원 일자리 간략하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말 그대로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정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주체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되는 거고요. 정부나 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또는 위탁을 기관이나 단체에 주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을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는 고용, 실업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전라북도 예산 중에 어떤 창업 그리고 교육훈련과 관련한 예산들이 2020년 이전에 직접 일자리 사업에 많이 집중됐던 예산이 그쪽으로 좀 이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좀 이런 특징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금으로 쓰이는 이 예산 얼마나 쓰이고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셨다고요? 어땠습니까? 예, 저희가 이 내용을 좀 속속히 좀 들여다보고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를 좀 대상으로 했고요. 예. 총 2,400여 개의 사업에 1조 4,700억의 예산이 집행됐거나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일자리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2017년에 약 한 16조 정도 편성됐던 게 2021년에는 30조 5천억으로 네. 거의 2배 정도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 예산을 보면 약 한 1,470억이 2017년도였는데 2021년에는 일단 본 예산 플러스 추경이 되면 한 6천억 가까이 네. 편성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잠깐 보면 그동안 한 5년 동안 총 23만 개의 일자리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네. 주로 이제 앞에서 말씀이 좀 나왔듯이 어떤 노인,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게 이제 되게 직접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예. 이쪽에 많이 좀 집중이 되었고 아무래도 그런 그 취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좀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최근에 뭐 지역주도 일자리 사업이랄지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중들을 조금씩 높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어쨌든 예산이 좀 들어갔으니까 일자리 양은 좀 많이 늘었을 텐데 중요한 건 좋은 일자리가 좀 늘어야 되잖아요.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한테나 다 필요하지만 되게 이제 어떤 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뭔가 지금의 경제적 여건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일 거고요. 네. 아무래도 청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떤 창업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8개 자치단체가 그동안 약 한 228명 정도를 좀 지원을 228명이요? 예. 그렇게 되고 이제 고용을 장려해서 이제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약 한 950명 정도 좀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과 관련한 사업으로 참여한 인원수는 3만 2천 명 정도를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게 뭐 그 인턴십이 됐던 뭐 단기 일자리 이런 사업들이 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 주도형 일자리가 그나마 좀 좋은 일자리 사업으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좀 변화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치단체에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뭐 얼마나 어려웠나요? 저희가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본 자료를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료에 저희가 일정한 양식을 주어서 정보를 좀 받고자 했는데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는 자료, 그리고 단위가 다르다든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일자리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사업까지도 포함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뭐 예산뿐만 아니라 참가자 수 그리고 중복 참여 그리고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건 근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일자리의 질을 좀 파악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자치단체가 많아서 저희가 그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치단체는 좀 빼고 이번에 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을 보면 일자리 사업이 좀 주먹국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좀 통일된 기준이 좀 필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그 일모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모아 시스템이요? 예. 여기에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쪽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많이 누락되기도 하고 뭐 이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라북도로 놓고 보면 아무래도 전라북도에서 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뭔가 이게 자료를 만들어서 뭔가 이게 그 자료로서 가치가 있어야 연구도 되고 뭔가 정책 평가도 가능할 텐데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았고요. 그리고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분들이 뭐 순환보직이랄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들이 좀 부족하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제각각이고 뭔가 정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좀 누락되는 좀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데이터도 제각각인데 중앙부처, 전라북도 또 시군마다 일자리 사업이 매우 복잡하고 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도 제각각이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기가 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개선 방안이 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분들은 취약계층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현재 그런 일자리에 대한 정보들이 공고 형태로 해서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기회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부터 좀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고에 올리면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업과 관련한 일자리와 관련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있지 않으면 일자리 사업의 사각지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저희도 이제 리포트에서 다뤘지만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 센터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일자리 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일자리를 구직하거나 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인데 그런 부분들의 뭐 그 인원이랄지 이런 걸 보니까 저희가 한 3명에서 5명 뭐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담 정도의 수준이지 네. 정말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구직의 입장이나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를 모니터하거나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